오늘의 주제, 왜 한국 남자들은 오빠이고 싶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호칭 중에서도 특히 오빠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오빠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원래 오빠, 형이라는 단어는 영어 older brother과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여자들은 older brother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남자들은 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older sister의 경우 여자들은 언니라고 부르고 남자들은 누나라고 불러요. 저는 남동생이 있어서 제 동생이 저에게 누나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오빠라는 호칭이 단순히 윗사람을 부르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꼭 친형제 남매가 아니어도 자신보다 윗사람인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 사이에도 말이죠. 사실 한국에서 친구라고 하면 보통 동갑인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친구처럼 편하고 가깝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언니, 오빠, 누나, 형이라고 불러요. 친하지 않고 사이가 편하지 않은 사람, 아무에게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동네에 친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언니, 오빠라고 부르거나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그들이 저에게 누나, 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손님과 친하다고 해서 절대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몇 달 전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손님이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처음 본 외국인이 저에게 갑자기 언니라고 부르니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외국인이 하시는 말이니 웃으며 이해했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분이어서 진짜 동생 같고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뒤 그 손님이 처음 보는 다른 남자분에게도 오빠!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당황하시는 표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마 그분은 언니, 오빠를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결혼 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오빠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보호받고 귀여움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면 왠지 그 남자가 자신을 더 아껴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실제로 남자들도 여성들이 오빠라고 부르면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왠지 동생처럼 잘 돌봐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오빠라는 호칭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뭐든 다 해줄게.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오빠만 믿어. 이런 느끼한 대사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프로포즈 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 노래 가사에도 오빠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 노래에 오빠라는 단어가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오빠는 이 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했다면 이 노래가 이만큼 매력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빠라는 단어 역시 일반적인 brother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BTS 같은 한국 남자 가수들 콘서트나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여자들이 오빠! 하고 소리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한참 나이가 어린 가수들에게 오빠! 하고 소리쳐 부르며 좋아하기도 해요. 오빠라는 단어는 듣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설레이게 만들기도 하는 신기한 단어랍니다. 이와 같이 오빠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누군가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한국에서는 큰 신뢰가 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혹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또는 예를 갖추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신뢰가 되지 않게 예의를 갖추어 물어봐야 해요. 예전부터 한국 문화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윗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윗사람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새 젊은 신세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죠? 저도 펜팔들에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요. 심지어 손자도 있는 나이 많으신 펜팔에게도 친구처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이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멋진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죠.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친구가 되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현 함께 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표현 1. 화들짝 놀라다. 화들짝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다 라는 표현은 즉각적이고 강한 놀라움을 의미해요.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저는 앞에서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 남자분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당황하시는 표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른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방의 문을 열자 그녀가 화들짝 놀랐다. 내가 화들짝 놀라자 그 사람은 나를 의심했어요. 2. 왠지. 왠지는 영어로 말하면 for some reason 또는 with a certain feeling 이라는 뜻과 비슷하겠네요. 일종의 추측이나 직관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돼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왠지 동생처럼 잘 돌봐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른 문장들도 만들어 볼까요? 너 얼굴이 빨개지는 거 보니 왠지 수상해. 저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 싫어요. 3. 신뢰.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실례지만 이라고 말하면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말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는 표현이에요.
실례합니다 또는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excuse me와 같은 의미예요. 실례지만 길 좀 물어볼게요.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누군가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한국에서는 큰 신뢰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실례라는 뜻은 어떤 무례한 행동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죠. Hello everyone! Today we talked about the title Oppa. Did you enjoy it? It is quite difficult to teach Korean or explain Korean culture to foreigners. These are nature and familiar to me, but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difficult for foreigners to understand. I didn't know Korean was such a difficult language before. I will try to make it easier and more fun for you to learn Korean and Korean culture. See you next time. Bye. 한국어를 잘하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힘내세요. K 톡톡.